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2학기 들어서 유전 단원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유전 단원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유전 정보 염색체,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흔히 사람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유전 정보. 자, 이 유전 정보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느냐 얘기한다면, 유전 정보는 핵 속에 있는 DNA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전 정보라는 것은 유전자에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 정보는 유전자라는 것에 들어있는데, 이 유전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유전 정보들이 작동할 때 유전 정보들이 전사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유전 정보가 표현될 때 그때 작동하는 작동 단위가 있어요. 그 작동 단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다 그러면 인슐린 합성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정보 단위, 그 정보 단위를 우리가 인슐린 유전자,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보다 그러면 걔를 우리가 끊어서 뭐라고 부른다?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는 유전자가 몇 개 정도 들어있냐 하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한 25,000개 정도? 개 정도의 유전자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라고 하는 이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본 DNA라는 물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DNA는 아마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 이중나선 구조의 그 가운데 사다리 있죠. 요 사다리 모양 부분에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쭉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염기 배열 순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염기 서열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염기의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이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곧 정보가 됩니다. 자, 선생님 이름이 이서재인데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잘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응 다음에 이가 오고, 시읒 다음에 어가 오고, 지읒 다음에 애가 와야 이서재라는 정보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 서열이 바뀌면 전혀 엉뚱한 정보가 됩니다. 시읒하고 지읒만 바꿔도 뭐가 되겠어요? 이저세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럼 사람이 가진 염기는 몇 개 정도 되냐? 나중에 DNA에 대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염기들이 쌍으로 배열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에는 염기가 30억 쌍 정도 있다고 합니다. 30억 쌍. 글자로 치면 30억 글자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책에다 담으면 500페이지짜리 책
70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 DNA는 세포 속에 들어있겠지. 근데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이 DNA 이렇게 실처럼 긴 가닥을 46가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닥이 분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굉장히 큰 분자. 그렇지? 그래서 46개가 있어요. DNA가. 그러니까 DNA 46개 속에 뭐가? 유전자가 25,000개가 담겨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세포가 하나가 둘로 나눠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나눠진 두 개의 세포들이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분열하기 전에 DNA를 복사해서 한 벌을 더 만듭니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나누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DNA 복제를 하게 되면 몇 개가 돼? 92개가 돼. 이렇게. 그래서 세포에 따라서 DNA 복제를 하기 전 세포는 이 DNA를 46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복제 후의 세포는 DNA를 9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이 DNA가 어디 들어있느냐? 찾아보면 세포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 염색체는 염색이 아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 염색체를 보니까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DNA하고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이 뭘로 돼 있어? 이렇게 복합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러. 그렇죠? 그럼 DNA 한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돼? 염색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겠습니까? 역시 염색체도 몇 개겠어? 46개가 되겠지.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46개가 돼요. 근데 얘가 DNA 복제를 하면 염색체 개수도 92개로 불어나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이 복제된 DNA 두 개가 이렇게 동원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NA 한 개가 뭉치면 요렇게 되고 DNA 두 개가 뭉치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는 DNA 개수는 46개일 때도 있고 92개일 때도 있지만 염색체의 개수는 요 왼쪽의 상태일 때도 46개, 오른쪽의 상태일 때도 46개가 돼요.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나요? 이때 요 왼쪽에 있는 녀석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 요 두 녀석은 DNA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정보를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라고 부르는 반면 요 각각의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염색체가 요런 상태로 있을 때는 세포 속에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지만 염색체가 요런 형태로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역시 세포 속에 염색체가 46개야. 하지만 염색 분체로 따지자면 요 상태일 때는 46개, 요 상태일 때는 92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 따지는 거하고 염색 분체의 개수를 따지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염색체는 어디 들어있냐? 염색체는 어디 들어있어요? 그렇죠?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 있고요. 이 핵은 어디 들어 있냐? 핵은 어디 들어 있냐? 세포 속에 들어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포 한 개당 핵이 하나씩 있겠죠. 핵 하나에 염색체가 46개가 들어 있는 거야. 그 46개의 염색체 속에는 DNA가 들어 있는데 그 DNA 속에 유전자가 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유전자 25,000개는 세포 한 개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예요. 그렇지? 하지만 인간은 세포 하나로 되어 있지 않죠. 인간이 보통 세포를 몇 개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5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포를 보통 한 100조 개 정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이 100조 개의 세포들이 다 핵을 하나씩 갖고 있고, 이 핵 속에는 다 염색체가 46개씩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는 유전자가 25,000개씩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DNA 있잖아요. 이 DNA는 그 길이가, 이 DNA 46개의 길이가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DNA 길이에요. 세포 한 개 속의 DNA 길이가 2m 정도 된다고 해요. 다 이으면. 생각해보면 세포 하나의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죠. 현미경으로 봐야만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매우 작은 크기의 세포란 말이야. 근데 그 그 세포 속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은 더 작지. 그 더 작은 핵 속에 DNA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 엉켜 있겠죠. 그렇지? DNA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이죠, 실. 얘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꺼내서 한 줄로 이어보면 2m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 키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세포 하나당 DNA 2m고 그런 세포가 몇 개 있어? 100조 개가 있는 거야. 곱해볼까요?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갖고 있는 DNA의 길이는 약 1000억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이 1000억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지구를 250만 번 감을 수 있는, 지구를 250만 바퀴 감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길이의 무엇이 DNA가 여러분 한 사람의 세포 몸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가는지 알겠죠? 그렇죠? DNA 한 가닥의 폭이 2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야. 그러니까 1미터를 10억 개로 쪼갠 거지. 그 정도로 가는 실이 그렇게 긴 길이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고, 그 안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이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한 생물의 특징을, 그다음에 한 생물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유전자는 뭐고 DNA는 뭐냐 이런 거 헷갈리죠. 염색체는 뭐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명확히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유전 정보는 어디 있냐?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유전 정보는 핵 속에 존재해요. 핵 속에는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어. 근데 생물에 따라 그 개수가 어때? 고유하다고. 그래서 종이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침팬지는 48개, 토마토는 24개, 이런 식으로 생물들마다 그 염색체의 개수가 고유합니다. 다음,
이 염색체 속에 뭐가 저장돼?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염색체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예요. 이거 꼭 알아둡니다. 첫 번째,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는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체들이 풀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염색체를 꼬아 가지고 아주 짧고 굵은 막대기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모양이 된다? 막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응축이라고 하고, 그다음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응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보를 꺼냈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꺼냈으려면 얘네들이 풀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염색체가 무슨 모양?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염색체는 두 가지 형태를 띈다. 첫 번째 막대 형태, 분열할 때 막대 형태, 분열하지 않을 때 가는 실 모양,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게 된다 라고 하고, 이 가는 실 모양일 때를 염색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 형태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동과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포 분열을 잘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 모양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보를 꺼내서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요게 뭐가 돼? 요게 막대 형태가 되는 거고, 요게 뭐야?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염색체가 막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막대 형태일 때는 이렇게 진하고 이런 막대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막대 형태일 때의 염색체고요. 분열하지 않을 때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 그랬죠? 이런 애들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염색체 구조 좀 한번 볼게요. 염색체는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랬죠? 뭐야? 하나는 DNA, 또 하나는 히스톤 단백질이야. 그렇죠? 그래서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그러면 뭐가 되냐? 뉴클레오솜이라는 애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노란 동그라미가 히스톤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감고 있죠.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이 구슬덩어리,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요. 이 뉴클레오솜들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돌돌돌돌 말려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실에 끼인 구슬 모양이 되고,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꼬여요. 그래서 점점 두꺼운 가닥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핵 속에 이렇게 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실처럼 풀어진 실 형태의 염색체가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른다? 염색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됐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서 뉴클레오솜이 됐고, 이 뉴클레오솜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죠. 뉴클레오솜들끼리 이렇게 감겨서 좀 더 두꺼워지고, 이 두꺼워진 애들이 다시 어떻게 돼? 또 감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서 여기 한 3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가 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감긴 다음에 또 꺾이죠. 이 꺾여 있는 애들이 또 감깁니다. 또 감겨요. 그렇게 해서 7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까지 가지. 그런 다음에 이 7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가 된 것이 다시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접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응축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덩어리 모양, 막대 모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할 때? 분열하지 않을 때 실처럼 풀어져 있는 형태. 그렇죠? 다음 분열할 때 막대기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로 염색체가 감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고 넘어갈까요? DNA가 어떻게 응축하는가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영상이 안 나오네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 How DNA is Packed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신기한 영상이니까 한 번씩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자, 각각의 염색체는 뭐야? 하나의 긴 이중나선 DNA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 가닥의 여러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유전 정보를 하나하나, 여러 부분이라니까 한 부분을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라고 정하고 걔를 뭐라고 부르자? 유전자라고 부르자 라기로 했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유전자 속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 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봐봐. 자, 여기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의 특정 부분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DNA 엄청 긴데 그 중에 일부분만 복사하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사에서 만들어진 이 녀석을 우리가 RNA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번역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DNA 속에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 정보가 RNA로 모되고 전사되고 RNA에 있는 정보가 다시 뭘로? 인슐린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쪼개보면 전부 뭘로 돼 있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느냐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를 또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아미노산의 서열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는 어디 들어있는 거야? RNA에 들어있고 이 RNA에 있는 이 정보는 다시 DNA에 들어있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에는 뭐가 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유전자는 전사하고 번역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끝나? RNA에서 끝나고 이 RNA가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치 단백질처럼. 이렇게 되면 이 RNA까지만 전사되는 이 유전자 속에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DNA의 염기 서열이 RNA의 염기 서열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RNA의 염기 서열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 유전자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 두 번째 요겁니다. 뭐야? RNA의 염기 서열 정보. 됐죠? 그리고 그러면
염색체 46개 속에는 유전자 25,000개가 들어있고 이 25,000개의 유전자는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 생명체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 그렇죠? 한 생명체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유전체가 영어로 뭐냐면 옛날에는 게놈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지놈이라고 부르는데 지놈 이거를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전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처음에 그려줬던 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요. 유전자가 영어로 진이에요. 진이고 염색체가 영어로 크로모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염색체 46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 그래서 진과 크로모점을 합쳐.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따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지놈 이렇게 되는 거죠. GENOM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어? 지놈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지놈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 유전체.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또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내는 프로젝트. 이게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알겠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했겠어? 인간 유전체 사업 이렇게 불렀었다는 거죠. 지금은 인간의 유전체가 다 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보다도 그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하루 이틀 정도면 한 명에 대한 모든 유전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유전체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전자와 DNA와 염색체 그리고 유전체 이 네 가지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 단어는 계속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뒤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서지쌤의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상